4장은 이제 2차원 운동이에요. 2차원에서의 운동인데 2차원 운동을 이제 기술하는 도구들, 2차원 운동을 설명하고 2차원 운동에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도구들을 다 배우게 돼요. 힘 빼고 나머지는 다 배우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1, 2, 3장을 패스트 리뷰할 때 1차원에서 단어들을 배웠는데 그걸 이제 2차원으로 확장할 거예요.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위치. 2차원부터는 우리가 벡터라는 말로 세상을 표현해야 돼요. 위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위치 벡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위치. 우리가 이제 위치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위치 벡터라고 부를 텐데 위치 벡터 그러면 보통 R 벡터나 우리가 X 벡터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X 벡터 쓰기도 하고요. R 벡터 쓰기도 하고 왔다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거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 책에서는 지금 R 쓰고 있는데 위치 벡터라는 것은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가 있는 점을 보통 점 P라고 부르고 X축, Y축 있을 때요. 그 점 P까지의 이 벡터 일직선으로 그은 화살표 이거를 위치 벡터라고 하죠. R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 X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2차원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R 벡터를 X축 방향 성분은 X Y축 방향 성분은 Y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노테이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죠.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 X방향 단위 벡터 I, hat, J, hat 이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hat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X, X hat, Y, Y hat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X, E1 hat, Y, E2 hat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돼요.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용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 이 2차원에서 한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X, Y 이렇게 해도 되죠.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좌표 평면에서 점 하나를 표시할 때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서 그 순서상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벡터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 화살표를 붙여서 당기는 것을 선호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위치 벡터. 자, 여기서 derive 된 개념이 변위 벡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인데 변위 벡터라는 것은 델타 R 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거다. RF에서 R 파이널에서 R 이니셜을 뺀 거다 이런 건데 이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 위치가 여기 있었다. RI라는 벡터 위치에 처음 이 물체가 있었는데 나중 시간에 이게 이 위치가 옮겨갔다. RF라는 벡터로 움직여갔다. 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차 벡터죠. 차 벡터는 뭐냐? 이게 델타 R 벡터. 이게 변위 벡터인데 위치 벡터 사이의 차이예요. 위치 벡터 사이의 차이를 변위 벡터라고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 벡터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변위 벡터예요. 그 변위 벡터인데 이제 기준점, 원점의 좌표는 0이죠. 그러니까 R 벡터 빼기 0 벡터. 0 벡터는 우리가 0이라고 그냥 쓰고 마는데요. 0 벡터 이렇게 보통 안 써요. 0이라고 그냥 써요. 숫자 0하고 0 벡터는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0 벡터를 뺀 것으로 생각하면 위치 벡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변위 벡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을 이 점이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라면 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벡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점 원점이란 것이 뭐 불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제가 이 기준점 원점을 그었지만 이거는 제 강의실에서 지금 그은 거고 여러분들 집에 이 원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집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교실 그래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도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항상 보정되어 있는 거라서 변위 벡터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위치 벡터를 쓸 때 항상 이 원점의 좌표를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위 벡터라는 개념을 따로 이렇게 대단히 뭐 열심히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속도 벡터. 속도 벡터는 v라는 게 있어요. v. 소문자 v. 얘는 dx dt 이렇게 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벡터라는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걸 미분해야 돼.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벡터를 성분별로 이렇게 위에 앞에 써놨으니까요. dx라고 썼는데 dr로 써도 되겠죠? r 벡터나 x 벡터나 어차피 위치 벡터 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위에 걸 써보면 성분별로 쓰면은 요 i 방향 단위 벡터라는 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잖아요. 불변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좌표 축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면은, 이것은 이제 dx dt라는 i 방향 성분과 dy dt라는 j 방향 성분이 있는 거죠. 이 컴포넌트로 쓴다고 하면 dx dt라는 성분이 x dt, dx dt가 x 방향 성분이고, dx dt가 x 방향 성분이고, dy dt가 y 방향 성분인 어떤 2차원 벡터, 이걸 이제 속도 벡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미분한다고 해서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 성분별로 미분해서 그걸 더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벡터다 이거죠. 미분이지만 미분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숫자의 기울기의 의미가 있는 기울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벡터니까 결과가 이제 다시 벡터까지 되는 거죠. 그것만 차이지 뭐 대단히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미분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극한이죠. 극한으로 구할 수 있죠. 델타 x 자꾸 r로 통일합시다. 제가하고 똑같이 r로 쓰면은 델타 r 나누기 델타 t가 0인 리밋으로 보내면 이게 dr dt죠. 이게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이 벡터를 아주 짧은 시간 간격에서 이 변이 벡터를 구해서 그 기울기를 구하면, 그 레이쇼를 구하면 그게 이제 속도다. 순간 속도라고 하죠. 순간 속도인데, 이 순간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생략하죠. 평균 속도 뭐 이런 말 할 때는 그 평균이란 말은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말이니까 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그러면 그건 다 순간 속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이란 말은 흔히 생략해버려요. 그냥 우리가 속도다 그러면 그건 순간 속도, 즉 이 미분을 말하는 거죠.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얻는다. 자, 마지막으로 가속도도 벡터다. 가속도 벡터. 왜?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가속도 벡터. 가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건 정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속도의 x방향 성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y방향 성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상으로 쓴다면 dvx dt dvy dt 이런 꼴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가속도 벡터예요. 자, 여기 극한으로 구한 이야기는 지워버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처음에 위치 벡터를 쓸 때는 x, y 이렇게 썼는데 왜 속도 벡터는 미분으로 봤습니까? 원래로 쓸 수 있죠. vx, vy 이렇게 써도 돼요. vx 방향 성분, vy 방향 성분 이렇게 쓴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 vx, i, vy, j 이런 벡터로 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거 각각은 다시 이거다 이 말이죠. dx, dt여야 되고 v 벡터의 y 성분은 dy, dt여야 되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ax, ay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쓴단 말은 ax, i, ay, j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 벡터의 가속도 벡터 x 방향 성분은 dvx, dt고 가속도 벡터의 y 방향 성분은 dvy, dt다. 자, 근데 문제는 dvx, vx는 다시
x의 미분이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좀 갈 길이 멀긴 한데 ax는 dvx dt인데 얘는 다시 vx가 dx dt니까 d dt 쓰고 dx dt를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쓰는 기호가 d 제곱 d가 두 번 나왔으니까 x 쓰고 분모에는 dt라는 값이 제곱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보통 d제곱 x dt의 제곱이라고 쓰죠.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건 잘 안 쓰는 표현. 잘 안 쓰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표현. 잘 안 쓰지만 수학적으로 완벽한 표현은 요거죠. 학생들이 뭐 미분에 대해서 무슨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요즘은 미적분을 좀 덜 배우고 와서 그런지. 그런데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유리수예요, 유리수. 여기를 보면은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죠. 유리식이잖아요. x분의 y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x분의 y. 그 두 개를 물론 이제 계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좌우를 바꾸면 안 되겠지만 왼쪽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을 오른쪽에 쓰는 것만 유지한다면 이거 곱해졌네. 그러니까 d가 두 번 나왔고 dt가 dt가 곱해졌네. 그러니까 dt의 제곱이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d가 제곱이고 dt가 제곱이다. 이런 의미다. 자, ay 마찬가지 표현이겠죠? ay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d 제곱 y dt 제곱 형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완벽한 표현인데 줄여서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요. dvx dt 이렇게 안 쓰고 vx에 위에다 점을 하나 찍기도 해요. 편하니까. 점 하나, 이게 이제 뉴턴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표현을 한다면 이 x를 시간에서 두 번 미분한 것은 x 위에다가 점을 두 개 찍으면 되죠.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는 뉴턴 노테이션을 쓴다면 이거는 vy의 도트인 거고 이거는 y에다가 투 도트 점 두 개를 찍으면 되죠. 위에다. 뉴턴 노테이션. dd 분자 분모에 d를 쓰는 노테이션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노테이션. 그 두 가지가 이제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로부터 술술 미분 두 번 하면은 가속도 벡터까지 얻어진다. 그걸 가속도라고 한다. 아시겠죠? 정의다. 뭐 어려울 건 없었죠. 근데 순서를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어야 돼요. 위치 벡터로부터 이걸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구하는 과정은 적분이에요. 반대로 구하는 과정이 적분인데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를 하나 바꾸어서 해볼까? 잠깐만 종이를 좀 바꿔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종이를 바꿔서 반대로 해봅시다. 이번엔 가속도로 거꾸로 해봅시다. A 벡터가 주어져 있다. A 벡터로부터 V를 구해본다. 어떻게 하느냐? 자, 종이가 뭐였죠? A 벡터는 dV 벡터를 dt로 나눈 거다. 이게 유리식이라고 그랬죠? 유리식이니까 마음대로 연산을 하면 돼요. 오른쪽 밑에 있는 dt를 왼쪽 위로 보내면 a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는 d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네? 그러면 좌변 우변을 각각 적분하면 적분 a dt 우변은 적분 dv.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고요. 정적분, 시작과 끝이 있는 정적분을 한다고 치면은 처음 시간 제로가 아니지. 지금 이건 속도에 대한 적분이니까 속도 벡터. 여러분 벡터에 대한 적분도 이거 낯설죠? 별거 없어요. 벡터 표시만 붙었을 뿐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 여러분들이 적분 dx 이런 거랑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적분 dx 뭐예요? x잖아, x. 그거하고 똑같은 연산을 하면 돼. 근데 이제 부정적분일 때 그렇고 정적분일 때는 아래 끝과 위 끝이 있는 건데 아래 끝은 속도 벡터가 지금 변하니까 처음 속도 벡터 그래서 v 0
벡터, 나중 벡터를 뭐 v 벡터, 그냥 v 벡터라고 할게요. 나중 벡터를 v 벡터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v 벡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처음 시간은 0이라고 하고요. 나중 시간 t 이렇게 하면은 우변은 v 벡터 빼기 v0 벡터죠? 적분이니까 dx는 적분 dx는 x니까 좌변이 문제인데 좌변은 a라는 벡터를 알면은 적분할 수 있고 모르면 적분 못하죠. a라는 벡터가 만약 상수라면 일정한 벡터라면 일정하다, constant다 이렇게 우리가 써요. 수학으로 그냥 constant, 상수 벡터, 변하지 않는 벡터, 시간에서 의존하지 않는. 그러면 적분 밖으로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은 적분 밖으로 a 벡터가 빠져도 되고 0부터 t, dt니까 이거는 뭐 쉬운 적분 a 벡터 곱하기 t 라는 스칼라 값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다 됐네. 좌변 우변 이게 이쪽이 우변. 그러면 v 빼기 v0가 a t네. 이 항에서 보통 쓰죠. v는 v0 더하기 a t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할 때 가속도가 일정할 때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적분이 이렇게 얌전히 안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계산되지 않아요. 자, 가속도로부터 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가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된다.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이 적분이 아주 트리비얼하게 쉽게 되는 거예요. 트리비얼하게 쉽게 되면 이런 형태다. v는 v0 더하기 at인데 각각의 벡터, 여기 벡터. 자, 이번엔 v에서 이렇게 구한 v에서 x 벡터를 구해봅시다. 마찬가지 전략을 쓰겠죠. 정의로부터 v 벡터는 dx dt다. 이렇게 되고 v 벡터는 dx dt니까 이것도 같은 스킬이죠. 분모에 있는 dt를 분자로 옮겨 좌변으로 옮겨서 곱하면 v 곱하기 dt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dx 이렇게 되겠죠. 각각 좌우변을 적분. 좌우변을 적분해요. 좌변 v dt 우변은 dx 벡터의 적분. 자, 이것도 부정적분으로 썼는데 정적분 형태로 씁시다. 시작과 끝. 처음 위치를 x0 벡터, 나중 위치를 x 벡터. 이건 처음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처음 시간 0, 나중 시간 t. 자,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우변부터 먼저. 우변 적분은 또 같은 형태죠. 요 형태니까 쉽다. 적분 x, 이건 적분의 그냥 정의죠. x 빼기 x0. 이 적분은 쉽고 좌변이 문제인데 좌변에 여기서 v 벡터는 일정한가요? 이미 위에 구해놨는데 1번 일정하지 않죠. a 벡터가 만약 콘스턴트라면 그 가정은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계속 해야지. 위에 v를 구해버렸잖아. 가속도부터 속도를 거쳐서 위치까지는 이 벡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a 벡터에서 v 구하고 그 v 벡터로부터 x 구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는 가속도 벡터를 일정하다고 한다고 했다가 밑에서 갑자기 속도 벡터는 일정하다고 할 수 없어요. 위에서 가속도 벡터가 일정하다고 하는 순간 속도 벡터는 시간의 함수로 변하게 되죠. 시간의 1차 함수로 지금 변하는 걸로 써 있잖아. v는 v0 더하기 at. 그걸 여기다 넣어야죠. 얘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흔히 실수할 수 있겠죠. vt라고 쓰는 순간 틀리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적분 v 자리에 v0 더하기 a 벡터 곱하기 시간 t dt 0에서 t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항 v0 그 적분한 거 이건 상수 벡터니까 적분 밖으로 빼서 v0 t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놈은 시간의 1차 항이고 a 벡터는 또 상수죠? 컨스턴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또 적분 밖으로 뺄 수 있고 2분의 1 t의 제곱 적분 x dx는
2분의 x의 제곱 부정적분 이렇게 됐죠? 다 됐어요. 보통 이거 깔끔하게 정리했어야죠. 그래서 v0t 더하기 t하고 더하기하고 내가 표시가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더하기 2분의 1 a 벡터 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좌변. 우변이 뭐였다고? 좌우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x 벡터 빼기 x0는 땡땡이니까 이거 이항에 씁시다. 한 번에 씁시다. 한 번에 x 벡터는 x0 벡터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a 벡터 t의 제곱 여기까지 써야지 맞겠죠. 자, 우리가 거꾸로 해본 거예요. a 벡터로부터 a 벡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한 번 적분해서 v 벡터 구하고 한 번 더 적분해서 위치 벡터 구했어요. 미분하면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적분하면 거꾸로 올라오는 거고 아시겠죠?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게 해놓고 나서 항상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벡터 들어가고 미적분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와서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 변수를 사용하고요. 숫자 안 쓰잖아요. 이런 거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이런 계산들을 아마도 초중고에서는 손계산을 해서 그걸로 시험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주관식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실점을 해보면 대학교 시험 다 주관식인데 보면 표기법들이 너무너무 많이 틀려요. 위에 이런 벡터 표시를 빼먹는 일은 뭐 부지기수고 가장 흔한 실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마지막 식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좌변이 x 벡터잖아요. 그러면 우변도 벡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하나라도 스칼라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요 중에 어느 하나 좀 벡터 표시 하나쯤 빼먹는 일은 뭐 밥 먹듯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실수들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면 벡터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벡터는 벡터여야 되니까 좌변도 벡터, 우변도 벡터여야 되죠. 그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계산이 틀려가지고 단위가 안 맞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건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1, 2, 3장에서 표준 단위계 이야기할 때 LMT, 디멘전 이야기를 잠깐 했을 텐데 길이의 위치 벡터는 기본적으로 좌표이기 때문에 뭐 동쪽으로 몇 미터, 뭐 남쪽으로 몇 미터, 뭐 x축으로 몇 미터, y축으로 몇 미터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이의 단위를 가지잖아요. 이게 길이의 단위를 갖는데 오른쪽에 각각도 다 길이의 단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놈은 길이 단위 맞죠? 위치 벡터니까. 요놈 어때요? 미터 퍼 세크란 단위에다가 섹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도 길이의 단위네. 맞죠?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섹의 제곱이니까 단위가 여기다가 시간의 제곱이니까 섹의 제곱. 이것도 약분해서 없어졌네. 미터 단위 됐네. 단위를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노테이션도 맞아야 되고 단위도 맞아야지 계산이 맞은 거죠. 그 두 개가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서 스스로 그 정도 눈으로 쓱 한번 보면서라도 확 검산을 해야 돼. 그런 검사는 안 하고 나는 일필휘지로 한 번 쓰면 절대 고치지 않아. 나는 추상화가야. 내가 쓴 작품은 다 예술작품이야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못된 전공을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공과대학은 틀리면 안 되는 과지. 여러분들이 예술성을 발휘하는 걸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 놓지 말고 안 틀리는 수식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단연간 제가 일반 물리 가르쳐본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 많은 학생들이 벡터 표시에 너무너무 취약해요. 특히 대학교 처음 와서 이 벡터 표시 해보다 보니까 이 화살표 쓰는 것부터가 익숙하지 않고 화살표를 빼먹는 일은 뭐 지금 말했죠 여러분. 하다 보면 계산 실수까지 더해지면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살아남는 답에는 거의 뭐 쓸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이제 안 틀리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케어풀하게 써야 된다. 쉽죠? 어렵진 않은데 실수하기 너무 쉬워요.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써야 될 게 많은데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이제 순방향, 역방향 계산 다 했으니까 사실 이번 챕터에 나오는 주된 계산 방법은 다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1절 이야기 다 했고 2절 이야기도 거의 다 한 건데 어디 보죠. 2절 이야기도 거의 다 한 거라서 3절 포물체 운동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시간 나면 다른 내용들 하기로 하고요. 잠깐 종이를 한 장 바꿔서 3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3절 포물체 운동. 지금 우리가 이제 2차원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다 벡터로 표시했는데 2차원 운동 중에서 다양한 운동들이 있겠지만 풀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예제로 있는 운동은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포물체 운동이 첫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 있고 그래요. 자유낙하 뭐 이런 거는 1차원 운동이니까 포물체 운동이 기본적으로 2차원 운동인데 포물체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고지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포물체 운동.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하는데 포물체 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구공을 진공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야구공 같은 것을 이렇게 허공으로 던졌을 때 어떻게 가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죠. 공 던지면 툭 떨어진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2차원 운동이죠. 왜냐하면 지면을 따라가는 방향을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하고 지면의 수직인 방향을 J 방향, 즉 Y 방향이라고 하고 공을 던지는 출발 위치를 원점 제로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2차원 평면 위에서 이 점들의 좌표를 따라가는 문제가 되잖아요. 점이 매 순간순간 있는 위치를 알아내는, 그래서 이걸 미래의 운동을 예측하는 이런 문제죠. 근데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 다음 챕터부터 우리가 하고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AX는 0이고 AY는 마이너스 G다.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AY는 마이너스, Y를 보통 위로 잡으니까 X축 오른쪽으로 잡고 Y축 위로 잡으니까 A 벡터 X 성분은 제로.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 없고 수직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G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게 이제 포물체 운동이죠. 이것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 이게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가속도 벡터가 주어진 거죠. A 벡터가 마이너스 G, J 이렇게 주어진 거죠. 포물체 운동 딱 보면 이 문제야. 땅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있어. 그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섹의 제곱.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1초에 속도가 9.8 미터 퍼 초만큼 빨라지는 속도다 이 말이에요. 1초에 속도가 이 정도씩 빨라진다. 대략 반올림하는 게 쉽겠죠. 9.8은 사실 기억하기 쉬운 숫자인데 1초에 초속 10m씩 속도가 빨라지는 레이시다 이 말이에요. 3초면 속도가 30m/초가 되고 4초면 40m/초가 되고 대략 그런 이야기예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 지표면에서 한 200-300km 올라갈 때까지는 가속도가 다 이거예요. 9.8 대략 유스텔 두 자리로 똑같아요. 자, 이걸 풀어봅시다. 앞에서 했던 대로 해보면 되겠죠. V를 구하. 이거 A가 주어졌어? 기계적으로 A가 주어졌어. 그럼 난 뭐 할까? V 구한다. V 구해야지. V 구하자. V 어떻게 한다? 얘가 지금 일정하죠? G가 상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정해요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래? V는 아까 뭐였더라? 적분한다. A 벡터를 시간에서 적분한다. 단 처음 속도를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V0 더하기 AT를 적분한다.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여기 지금 틀렸죠? 벡터 표시 안 했죠? 자, 바로 기계적으로 가속도 나오면 바로 속도 구하고 기계적으로 하세요. 운동이란 건 그런 거예요. 가속도, 속도, 위치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x 벡터 구할 거야. x 벡터 어떻게 한다고? x0 벡터에서 v 벡터를 적분할 거라고. 처음 시간부터 나중 시간까지. 이제는 상수가 아니죠? v 벡터는 여기서 변하죠?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서 쓴다면 x0 더하기 적분 요걸 그대로 써야지. v0 더하기 적분 0에서 t까지 at래. adt 여기저기 틀린 데가 있네요. adt 요거를 시간에서 적분하는 거죠. 요 안에 dt랑 밖에 dt는 같은 dt가 아니니까 원하면 다른 변수로 바꿔놔도 돼요. 똑같이 쓰겠어요. 포말을 하겠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상수기 때문에 지금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v0 벡터 더하기 여기다가 a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g도 상수고 j 벡터 상수니까 적분 밖으로 빠지고 g, j 적분 0에서 t dt니까 뭐야? v0 빼기 gt, j 보통 이 벡터 표시를 제일 뒤에다 붙여요. 방향 벡터에 불과한 거니까 앞에다가 이 스칼라 값들 쓰고 뒤에다 j 벡터 이렇게 방향을 꼭 붙이면 돼요. 크기와 방향이니까. 자,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 보면 x0 더하기 0에서 t v0 빼기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옮겨 적으면 되죠. gt j hat dt니까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x0 더하기 첫 번째 항은 바로 적분되죠. 상수 일정하니까 적분 밖으로 빠지고 v0 적분 dt. 자, 여러분들 적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매 스텝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분 이게 할 수 있겠으면 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답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g하고 j 벡터 j 상수죠. t만 지금 적분 밖으로 못 나오죠. 변수니까. 그래서 g하고 j는 밖으로 빼고 적분 0에서 t dt 됐죠? 얘는 뭐다? t. 얘는 뭐다? 적분 x dx 2분의 x의 제곱 형태죠. 2분의 t의 제곱이죠. 자, 그것까지 다 적으면 x0 더하기 v0 t 빼기 다 스칼라를 앞에다 씁시다. 2분의 gt의 제곱 j. 근데 v0 오케이 됐네. x 다 했어요. 또 오케이 좋아요. x 벡터 구했죠. v 벡터 구했죠. 자, 다 한 거예요. 이게 포물체 운동을 우리가 푼 거예요. 다 풀었어요. 다 풀어 보니까 근데 잘 모르겠죠, 그죠? 다 풀었는데 책이랑 노테이션도 다르고 책에 이렇게 안 써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최대한 포멀하게 지금 쓴 거고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 v0 벡터가 사실은 지금 안 주어져 있는데 x0 벡터도 안 주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 계산이 약간 달라지죠. x0하고 그 v0 벡터 이걸 초기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조건 v0 벡터와 x0 벡터 v0 벡터는 지금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던져야 되니까 만약 속도가 없이 최초에 누가 던지지 않으면 이 물체는 날아가지 않죠. v0가 만약 0이라고 생각해봐요. v0가 0이면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이 자리에서 자유낙하인데 땅바닥에서 자유낙하 할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최초에 v0가 0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v0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뭔가가 주어져야 되죠. 보통 각도 세타로 던진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크기는 뭐 v0다. 그래서 크기는 v0 각도 세타로 던진다면은 보통 그런 v0 벡터는 v0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v0 사인 세타 j 이렇게 표시하게 되죠. 각도 세타로 던지는 경우 크기 v0라는 속력으로
던지면 그 속도 벡터는 이렇게 쓰게 돼요. 뭐 어려워 보이지만 별 어려울 게 없는 게 v 벡터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v0 벡터를 여기다 써볼게요. 화살표로 그어볼게요. 이게 이제 속도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v0 벡터라면 크기가 v0인 거죠. 그 다음에 x축이랑 세타 각도라면 이거의 코사인 앵글 생각하면 이 v0 벡터의 x방향 정사형의 길이, 다시 말하면 v0 벡터의 x성분의 크기는 v0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v0 벡터를 이 y축으로 정사형한 그 벡터의 길이, v0 벡터의 y성분의 길이는 v0 사인 세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성분별로 쓴 성분분해한 거죠. v0 벡터를 성분분해한 거는 뭐 이렇게 이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 세터로 던진 크기가 v0인 벡터를 이제 수학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초기 조건 중에 속도 벡터고, 여기 보면 초기 조건 중에 이제 위치 벡터가 있었는데 x0 벡터.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데 포물체 운동을 땅바닥에서 시작하면 이걸 0으로 놓으면 되죠. 최초 위치를 0으로 놓으면 이게 트리비얼한 문제고, 문제가 뭐 꼬여 있어서 뭐 산꼭대기에서 뭐 뭘 던졌다, 산꼭대기에서 던져서 뭐 어디로 떨어지는가, 뭐 요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이를 줘, x는 0인데 y는 뭐 h인 그런 뭐 파라메트라이즈를 해도 되고요. 지금 요 문제, 우리가 지금 요 그림에서는 지면에서 출발해서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는 뭐 트리비얼하게 이렇게 0으로 놓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v 벡터는 이걸 다 고려한다면 v0 벡터 그냥 쓸 수가 없고 이거 성분분해해서 써야 되니까 x 방향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고 y 방향 성분이 두 개가 되죠. v0 사인 세타, 이게 초기 속도고 y 방향 초기 속도, 여기서 빼기 gt, 이만큼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는 처음 위치 우리가 0으로 놓기로 했으니까 0, 얘를 쓰면 x방향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t를 곱해야 되죠. t 곱한 거가 x방향 성분이고, 더하기 이 y방향 성분도 있죠. v0 사인 세타에다가 t 곱해야 되죠. 여기 빼기 2분의 1 gt 제곱 있죠. gt의 제곱 j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죠. 각도 세타로 던졌을 때 임의의 시간 t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이게 변하니까 시간 t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시간 t를 넣어 봅시다. 이게 v 벡터인데 시간 t에 의존하는 거니까 시간 t의 함수로 v 벡터를 구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x 벡터도 x 벡터를 시간 t 함수로 구했으니까 x 벡터 t 구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어렵나요? 어려울 건 없죠. 책에 노테이션 나머지 똑같아요. 약간씩 뭐 미세하게 달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벡터 노테이션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래서 x방향 속도 성분, y방향 속도 성분 각각, 그 다음에 x방향의 위치 벡터 성분, y방향의 위치 벡터 성분 각각 다 구한 거죠. 별로 어렵지 않게 구했어요. 자, 구했고, 근데 이걸 이제 포물체 운동은 이게 이제 응용 폭이 넓어서 이거 뭐 이렇게 쭉 구하는 게 이제 순방향으로 구하는 건데, 주어진 가속도로부터 지금 속도 구하고 뭐 위치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포물체 운동 워낙 거대한 주제라 여러분들 뭐 중간 시험 본다면 꼭 한 문제 나타날 정도의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1차원적으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냐 이거죠.
이거보다 복잡한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한 칸 더 나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칸 더 나간다면 어떤 것들을 물어볼 수 있냐면 뭐 최고 높이? 최고 어디까지 가겠냐? 그다음에 레인지 그러니까 높이가 h가 어디까지 가겠냐? 예, 도달폭 이거 r이라고 하면 거리가 어디까지 가겠냐? 뭐 그런 거 떨어질 때 시간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시간 t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해봅시다. 이 중에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까? 제일 쉬운 거가 뭘까? 최고 높이? 첫 번째 최고 높이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 레인지, 세 번째 땅에 떨어질 때 시간, 이 세 가지 순서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요한 특징을 다 아는 거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포물체 운동 비스무리한 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높이 h를 구한다. 높이 h 구하려면 여기에 h라고 안 써 있어요, 그죠? h가 어딨지? h 안 보이잖아. h를 여러분들 스스로 식을 세워야지. 최고 높이, 자 1번 최고 높이 h 물리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식을 세워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식을 주지 않죠. 식을 안 줘요. 말로만 주죠. 최고 높이를 구하세요. 최고 높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물리학적으로 번역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수식으로 풀어서 그걸 다시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물리 문제의 특징이에요. 수학이 아니거든. 우리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식을 거의 안 줘요. 문제는 다 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바꿔서 이게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그걸 적어야 되고 그걸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그 수식을 풀 수 있는 수식, 요 중간 수식 같은 걸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그게 물리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을. 최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최고 높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조건인가? 그런 걸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최고 높이가 될 때는 우리 경험적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 물체가 최고 높이가 된다면 아래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속도의 y-방향 성분이 0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특징이죠. 여러 가지 특징인데 속도 x방향 성분은 지금 보면은 일정해요. 그죠? 속도 x방향 성분 일정. v0 코사인 세타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일정하게 처음부터까지 일정해요. 근데 속도의 y방향 성분은 이런 함수인데 이게 보면 t가 증가하면은 어느 순간 요 v0 sin 세타라는 값이 양수였는데 요 gt라는 값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둘이 같아지죠. 그 시간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시간 알면 그때의 y좌표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x좌표 시간 i, y좌표 시간 j 이렇게 쓴다면 이걸 우리가 각각 구해놓은 거니까 이게 지금 x방향 속도 시간의 함수로 i, y방향 속도 시간의 함수로 j 이걸 구해놓은 거니까 요 중에서 vy가 0이 되는 조건이 되는 시간 t를 구해서 시간 t 그게 얼마죠? v0 sin 세타 빼기 gt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t가 얼마예요? v0 sin 세타 나누기 g죠? 이 시간인데 이 특별한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의 y방향 성분이 0이 될 테니까 그 시간에다가 그 시간에서 y좌표를 구하면 되죠. 그 시간에서 yt를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yt는 여기 써있죠? v0 sin 세타 t 자리에 요걸 넣어줘야죠. v0 sin 세타 나누기 g 넣고 빼기 2분의 g t 자리에 이걸 넣을 거니까 v0 sin 세타 나누기 g 이거의 제곱 넣으면 다 됐죠? 자, 비슷한 항 있죠? 사인 제곱 2분의 1 됐네. 그러면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네.
이게 h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4.19식일 거야. 어렵지 않았죠? 최고 높이. 최고 높이 구하면서 근데 사실 요 3번 그 최고 그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의 힌트를 얻었어요. 왜냐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방법이랑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이게 그림으로 봐도 그렇지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시간의 2배. 여기까지 간 시간의 2배가 이게 도달 시간이니까 이게 3번도 이미 한 거죠. 3번은 1에서 구한 시간에다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것도 구해놨으니까 거기다 2를 곱해서 쓰면 돼. 2v0 사인 세타 나누기 g네. 됐죠? 단위가 맞나 한번 이 답을 적을 땐 단위가 맞았나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아요. 아, 속도구나. 미터 퍼 세크. 분모에 가속도가 있구나.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분의 1. 아, 오케이. 단위를 계산한다. 미터 앞에 듣고 세컨이 분자고 해서 단위가 세컨이 되네. 시간 단위 맞구나. 이렇게 검산을 이렇게 눈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면 좋아요. 자, 3번도 구했네. 됐죠? 자, 2번만 남았다. 레인지. 꽝. 어디서 떨어지는가? 언제 떨어지는가? 이거 2번도 그 적당한 조건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자, 이게 좀 지울까요? 이게 나중에 지우면 이게 노트에 없죠. 어차피 비디오 있으니까. 이게 좀 지우죠, 뭐. 좀 지울게요. 이만큼 지워서 계산하게. 자, 3번. 자, 3번. 아,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두 번째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가는, 탄착거리, 어디까지 가는가, 레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레인지는 어떻게 기술할 건가? 요거는 보면 X축의 거리잖아요.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가 요 3번의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 요 시간, XT에다가 3번에 구한 시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 이거 쉽네. 그죠? 2번. 레인지는 x에다가 시간을 3번에서 구한 시간, 3의 시간 집어넣으면 끝이다 그 말이죠. x가 뭐예요? v0 코사인 세타 t. 그러니까 v0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t를 써야 되는데 그 t 자리에 이걸 넣을 거다. 2v0 사인 세타 나누기 g를 쓸 거다. 자, 이거 적당히 정리하면 g분의 v 2v 일단 정리 안 하고 그냥 쓸게. 2v 제로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새는 삼각함수는 배우나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쓰면 지저분하죠. 이거 하나로 쓰면은 사인 2세타죠. 사인 2세타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자, 이런 거 쓸 때 약간 사인이나 이런 건 함수잖아요. 함수 안에다가 이제 그 독립변수를 쓸 때 사인 코사인 같은 건 가로를 보통 잘 안 치거든요. 가로 안 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쓰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 한 칸 떼서 이렇게. 이게 사인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귀찮다. 서로 오해 소지가 아예 없게 하자 그러면 가로를 치세요. 이렇게. 그럼 아무도 오해하지 않아. 자, 됐죠. 이것도 구했다. 레인지도 구했다. 자, 떨어지는 시간도 구했고 레인지도 구했어요. 자, 제가 지금 쓴 요 칠판에 쓴 여기 칠판인데 요 칠판에 쓴 요거는 여러분들이 맨종이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고.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포물체 운동을 내가 지금부터 해야지. 딱 여러분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요 정도 종이에다가 이거를 뭐 외워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거를 1, 2, 3 고지를 완성할 수 있으면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준비가 될 거예요. 이거 한 3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같은 이제 기계공학 분반은 대대로 이 정도 문제는 아무도 안 틀려요. 틀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낙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이거 틀리는 학생이 없어요.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통 못 내줘요. 내주면 다 맞아버리니까. 근데 혹시 그 뭐 쉬운 문제 준다고 해서 하나쯤 주면은
거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 막 모든 학생이 다 맞추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이거 조금이라도 자신 없으면은 정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맨종이 16절지 가로로 놓고 이렇게 풀어보세요. 스스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거에 막힘이 없도록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자, 했고요. 요 중에서 요 2번 요 레인지 이야기만 약간 좀만 더 할까요? 이 이야기는 좀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새로 종이를 하나 열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종이 하나 열어서 4페이지. 자, 레인지 포사운동의 레인지인데 포물체 운동의 도달거리 R이 아까 V0의 제곱 사인 2세타 나누기 G였는데, 자, 이 사인 2세타라는 함수의 특징이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죠. 여러분 책에 보면 그림 4.11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인 2세타라는 함수가 사인 2세타를 한번 그려봅시다. 세타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사인 2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자, 원점에서 0이겠죠?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얘는 파이까지 가버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얘는 파이까지 그러니까 0으로 돌아오죠.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최고점 1에 도달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구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게 레인지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땅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 뭐 어떻게 이게 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 구간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0도부터 90도 사이에 같은 레인지를 갖는 점이 두 개 존재해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얼마다? 이걸 뒤집어서 써보면 sin 2세타는 g 곱하기 라지 r 나누기 v0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어떤 특정한 값이잖아요. 어떤 넘버인데 이 값이 이래서 이 값이라면 어떤 특정한 값을 주는 각 세타가 두 개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일반적으로 두 개. 물론 45도로 발사하면 답이 하나. 무슨 이야기냐면, 자, 그게 이제 옛날에 포격전 이야기예요. 군함이 있었어. 군함이 있다고 합시다. 군함 내가 안 그려봤는데 잘 못 그릴 것 같은데 갤리온선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돛담배가 될 것 같네. 어쩔 수 없다. 돛담배 그리지 뭐. 자, 포를 설치했어요. 자, 빵 발사해서 여기 있는 다른 배를 맞추고 싶어요. 근데 이 배는 포가 엄청 커요. 이 배도 바람 방향은 이쪽으로 볼 테니까 돛담배처럼 그릴 수밖에 없겠고, 얘는 포를 거꾸로 해서 쏘고 싶어. 얘는 포가 비실한 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쏘서 얘를 맞추고 싶어요. 꽝! 목표가 이거예요. 얘의 계획은 이거예요. 맞으면 지는 거죠. 자, 근데 얘는 포가 너무 커요. 대형 포를 가지고 있어. 대구경 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가까이 쏴도 얘가 직사포로 맞추지 않으면 얘를 맞출 수가 없어. 근데 직사는 사격이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아주 고각으로 발사를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위로 쏘는 거죠. 화면 넘어가야 되겠네. 넘어가서 이렇게 와서 맞도록 꽝. 그래서 이게 발사 각도가 세타라면 얘는 발사 각도가 이게 45도에서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게 이게 어떻게 돼요? 자, 45도를 기준으로 거울 대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45도를 기준으로 거울 대칭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도라면 45도를 기준으로 거울 대칭해야 되니까
15도라면 45도까지 거리가 30도니까 여기서 30도 더하면은 75도. 그죠? 15도하고 75도가 쌍이에요. 얘가 15도로 발사해서 맞출 수 있는 포라면 얘는 75도 각도로 쏘면 똑같이 얘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쪽이 예를 들어 30도로 맞출 수 있는 거라면 15도의 거리니까 이쪽은 60도. 60도 거리로 맞춰야 되고 45도면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를 사격할 때 저각으로 발사해도 되고 고각 발사해도 되고 요즘 고각 발사라는 말 많이 나오죠. 북한 애들이 탄도미사일 실험할 때 엉터리 핑계를 대고 있죠.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인데 중장거리 미사일인데 그런 거 쏜다고 그러면은 그 미국을 공격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의식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단거리 남한을 공격하려고 해 그러면서 아주 높은 각도로 쏘고 있죠. 뭐 고도가 뭐 수백 킬로미터 되는 고도로 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각으로 발사하면 아주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각 발사 이야기인데 이런 그 고각 발사는 아주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다 이 말이야. 이런 포격전에서 흔히 있는 거다. 왜 이래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산 같은 게 이렇게 섬 같은 게 이렇게 있거나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각으로 얘를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산이 걸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각으로 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산해서 45도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쏘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점이에요. 이 포물체 도달거리, 레인지라는 요 값에 숨어있는 재밌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포물체 운동에 2차원 모션에 그걸 해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성분분해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분분해를 해서 이렇게 문제 풀면 쉬운데 이걸 그냥 가속도 벡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속도 벡터를 적분해 가지고 속도 벡터 구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해봤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성분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포사 운동을 생각할 때 이런 포사 운동을 두 가지 방향 성분으로 쪼개서 이해를 한다 이런 뜻이죠. X방향 성분만 보면은 속도 뭐 이렇게 발사했어도 매 순간순간 얘는 X방향으로는 이건 나중에 배우는 힘과 운동이라는 걸 배워야지 아는 건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좀 미리 당겨서 한다면 X방향으로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외력이 없거든요.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다시 말하면 X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라는 걸 하죠. 그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라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푼다. 등속 운동이니까 이거 한번 적분하면 위치는 초기 위치 0이라고 하면은 V0 코사인 세타 T고 그죠? 끝났지. X방향 이걸로 끝이고 Y방향 모션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 이걸 Y방향 모션은 이 운동을 Y방향으로만 보는 건데 Y방향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어느 순간 0이 됐다가 다시 속도가 아래로 빨라지죠. 다시 말해 이런 유형을 이제 상방투사라고 그러는데 위로 돌을 던지는 위로 공을 던지는 이런 문제. 위로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렇게 그리면 좀 뭘 그렸는지 모르겠으니까 옆에 오른쪽을 시간이라고 하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거죠. 그죠?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Y방향은 상방투사 위로 던졌다. 상방투사 운동이다. 상방투사라는 건 이제 위로 던진 그 뭐지? 자유낙하 운동인 거죠. 위로 던진 상방투사 그냥 상방투사라고 할게요. 상방투사 자유낙하예요. 상방투사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던질 때 초기 속도 VY0 초기 속도는 V0 사인 세타고 가속도 자유낙하라는 게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걸 말하는 거니까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일종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X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이란 말은 보통 등속에서는 보통 이야기하지 않죠.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X방향 운동 따로 구하고 Y방향 운동 따로 구해서 그걸 합쳐도 돼요.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할 수도 있죠. 어차피 같은 답에 도달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족보 1, 2, 3 우리가 다 했잖아요. 가속도 주어지면 속도는 초기 속도 그 다음에 더하기 AT인데 이게 빼기 G니까 GT. 자, 위치는 처음 위치는 제로로 놓기로 했고, 처음 위치는 Y죠 지금. Y 방향이니까 Y 처음 높인 제로, 처음 속도 V0 sin 세타 T 더하기 2분의 AT의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G니까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4줄이면 끝나죠. 벡터 노테이션 하나도 안 쓰고 벡터를 이렇게 성분분해해서 이해하면은 이 운동을, 이 포물체 운동을 성분분해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포물체 운동을 성분분해해서 살펴보면 X방향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Y방향 운동은 상방투사 운동인데 그거는 상방투사 자윤학화 유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유형이다. 앞에 우리가 패스트 리뷰에서 이미 한 거잖아. 등가속도 1차원 운동,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족보를 살렸다. 알고, 그 고등학교 1학년 실력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일한 차이는 변수들이 세타도 나타나고 V0도 나타나고 A라고 얌전히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뿐 기본적으로는 다 아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빠를 수도 있고, 양쪽 다 저는 권해요. 그 벡터 노테이션에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니까 두고두고 배우시고요.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간다,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뭐 계산에 적분 쓰고 막 그러면 요 버전 성분분해 버전이라도 이해를 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 성분분해 유형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벡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까먹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 뭐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벡터 노테이션이 좀 필요해. 사실은 벡터 노테이션로 쓰면은 내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면은 그거는 괜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은 그 심각한 거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일반 물리에서는 벡터를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이 뭔지 좌표를 좀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새로운 주제를 새로 하기엔 좀 그렇고요. 등속 원운동하고 뭐 접선 뭐 지름 가속도, 이건 이제 4절 5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예제를 말로만 좀 해볼까? 예제 4.3 백발백중 예제. 백발백중 예제, 이거를 한번 볼까요? 물리에서 인기 있는 실험. 이건 이제 멍키 헌팅이라는 문제인데, 사실 예제 4.3은 이게 이제 멍키 헌팅이라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마 물체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숭이 인형이에요. 원숭이 인형을 매달아 놨다가 이게 툭 떨어뜨리고, 얘는 자율학하고 이걸 이제 맞추는 거죠. 화살 같은 걸 발사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건데, 그럼 여기 날아가는 화살은 포사 운동, 포물체 운동이라는 걸 하겠죠. 이게 이런 궤도를 떨어가면서 갈 거고, 얘는 자율학하겠죠. 아래로 갈 거고, 그죠? 근데 동시에 한다는 거죠. 얘랑 발사하는 시간과 얘가 원숭이 인형이 떨어지는 시간이 동시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 이 각도는 정확하게 최초의 원숭이가 있던 위치,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 원숭이가 있던 위치를 겨냥해서 처음에 발사를 해야 되고, 속도 제로, 각도 세타,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가지 못하죠. 포물체 운동을 하거든요. 초구기 속도만 빠를 뿐 결국은 포물체 운동, 총알도 포물체 운동이에요. 다 포물체 운동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쑥 떨어질 거면 어느 정도 떨어져요. 처음에 겨냥한 위치로 날아가려고 하지만 거기 날아가면 안 되죠. 왜냐면 원숭이는 이미 땅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몇 미리라도 움직였을 테니까. 약간 아래쪽을 겨냥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딜 겨냥해야지 정확하게 최초에 시작하는 위치를 겨냥해야 돼요. 그게 이 원숭이 사냥, 백발백중 문제의 핵심이거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많은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보면, 직관적으로는, 원숭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딜 겨냥하고 쏴야 돼? 그러면 아래를 겨냥한다고 말하거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원숭이가 떨어질 거니까 아래쪽을 겨냥해서, 왜냐면 총알은 빠를 테니까, 총알이든 화살이든. 이 문제의 재밌는 점은요, V0의 크기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느린 총알로 쏴도 돼. 단, 이 높이가 무한되어야 되겠지. 떨어질 수 있는 높이가 이 바닥으로 구덩이가 엄청 깊어가지고 같이 떨어지면 되니까. 하여튼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속도에 무관하다. 아무리 느리거나 아무리 빠른 이 포물체를 쏴도 상관없이 항상 백발백중 하는데 항상 같은 지점에 맞춰요. 항상 얘를 맞출 수 있어요. 이 전략을 쓰면. 최초에 겨냥을 똑바로 한다. 동시에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동시에 발사한다. 그 조건만 만족하면은 얘를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는데 재밌는 특징이 V0에 무관하다 이거죠. V0에 무관하지만 맞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다음 맞는 데까지 얘가 떨어지는 높이는 속도에 의존하죠. 속도가 너무 느리면 한참 떨어진 다음에 맞을 거 아니야. 이게 천천히 날아가서 이게 한참 떨어진 다음에 맞을 거고, 속도가 되게 빠르면 원숭이가 뭐 몇 미리미터 못 떨어져서 이렇게 맞출 거고, 그게 다른 거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항상 과제로 내주는데, 이번 챕터 제가 추가 과제로 내줄게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이 속도에 무관하다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프루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목적이 되겠죠. 책에 있는 예제를 순서대로 그냥 쭉 풀고 끝난다 이게 아니고, 속도에 무관하다, 초기 속도에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포인트를 맞춰서 예제 4.3을 스스로 힘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가 과제인데, 제가 이번 챕터 과제를 줄 때 추가 과제를 내시면 돼요. 이런 추가 과제는 보통 출석 체크의 의미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한 강의를 똑바로 듣고 있나, 아니면 이거 하세요 뭐 그것만 푸는가, 그걸 보려고 제가 내주는 거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죠.